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홍규저 인물과 사상사에서 201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우리가 인류에게 유익을 주신 분들에 대한 책은 참 읽으면 감동이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의 책을 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한번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아돌프 히틀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히틀러인가? 자, 히틀러는 나이투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다 그래요. 저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이야기한 매우 짧은 독일사 인물. 다음에 히틀러의 그 나치 25개 강령. 다음에 이 책은 히틀러를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공 독재를 한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히틀러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히틀러에게 정권을 내줬다. 히틀러는 사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이제 나치 정권을 이제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후에 그는 결국 패망하고 자살로 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히틀러 올림픽,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이제 독일 베를린 갔을 때 그 올림픽 경기장을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한 그 경기장은 그 뼈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깥에 올림픽 마크 있는 기둥, 올림픽 스타디움에 여러 가지 옛날 돌들로 싼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내부만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분데스리가 헤타 BS 베를린이 홈구장을 쓰고 있더군요.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진 1918년 9월 말, 히틀러는 영국군의 독가스 공격을 받았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지요. 그리고 계속 군대에 남아있기를 희망했는데, 그가 이제 어떤 기회를 엿보는 그런 차원에서 군대에 남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틀러는 반란죄로 금고 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후에 특사로 풀려났고, 이제 뭐 열혈 팬들이 또 막 이제 그를 환영했고, 1924년에 이제 히틀러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의 쇼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수단을 사용했는데, 첫째, 국가 행사로 대대적인 대중 집회인 나치당 대회를 독일 국민의 전국당 대회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했다. 매년 이 대회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승리, 징병제를 도입, 자유, 또는 명예, 노동, 뭐 대독일, 뭐 평화, 이런 이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완벽한 이제 히틀러의 독재, 총통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히틀러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치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 나치가 유럽에서 살해한 유대인 수는 최소 500만 명이 이른다. 나라별로는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290만 명에서 300만이 죽었다. 이 러시아로 폴란드 합쳐 400만 명이 넘는다. 독일은 히틀러 정권이 탄생한 1930년 당시 유대인의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7%였는데, 국외이주가 불가능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희생자를 합치면 약 18만 5천 명이 희생됐다. 자, 이는 유럽 전체 희생자 가운데 3% 정도인데, 이제 유대인 말고도 심신장애자, 불치병 환자, 집시, 동성애자, 여아정인 등 민족 공동체 이념과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들도 희생당했다. 특히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개시와 함께 시행된 안락사 살해 정책에서 오스트리아 등을 포함해서 독일에서 최소한 21만 6천 명, 폴란드와 러시아 등에서 유럽 전체에서 3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세계를 학살한 기회주의자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의보다는 승리가 우선이다. 대중이 생각을 안 하니 통치자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히틀러는 시대의 악당인가 살인마인가.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축제를 독일 대중이 겪는 가난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유대인과 집시들을 대량 추방하거나 학살했다. 이게 히틀러의 여러 가지 과거 중에 가장 큰 과거가 되겠죠. 히틀러는 대공황 때 긴축을 일궈는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 퇴역군인, 중하류층 등을 향해 정책 메시지를 정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우선, 안정고용 이런 거를 또 국제명 탈퇴, 수입품의 관세 인상, 수입 통제, 국내산업 보호 아주 굉장한 포퓰리즘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이제부터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에 극에 달했는데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반유대주의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 풍토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과 천부적인 선동에 능했는데 그는 자신을 영을 위한 선동가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독일을 구할 영웅이라고 믿었다. 이 히틀러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본래 영어권에서 화재나 참사를 뜻하는 보통 명사에서나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코스트의 저변에는 세 개의 사상이 있었는데 인종주의, 독일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죠. 우생사상, 그들이 우월하고 반유대주의. 그래서 이것은 인종주의는 인간을 생물학적 특성이나 유전학적 특성에 의해서 몇 가지 인종으로 나누고 인종 사이에 생리적인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근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 정한 최초의 반유대법은 유대인의 공직 추방을 의도한 1933년의 직업관리 재건법이었다. 유대인이 공직에서 추방되면 반유대적인 법이나 정책을 전개시키기가 쉽고 그 법은 민간 분야에도 파급할 수 있었다. 1935년 니른베르크 인종법이라고 불리는 독일 국민법과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의 법적 지위는 해방 이전으로 돌아갔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유대인들의 망명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1933년 3월 미국으로 망명한 직후인 5월 10일 국민계몽 선전 부장관 요세프 괴벨스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유대인의 저작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서적을 불살랐다. 자, 히틀러를 통해서 그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나치 정권을 수립하고 선동으로 국민들을 자기의 목적대로 규합하고 그 다음에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 유럽을 통일하겠다고 폴란드 침공부터 전쟁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든 히틀러. 그가 저지른 많은 과오들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범죄 또한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이 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이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계셨습니다.